오늘 주제는 지마켓 옥션의 노출과 그리고 광고 방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주제를 제가 하나 정했어요. 이름하여 신규 아이템 얼마나 팔 수 있을까? 그리고 광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좀 담아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마켓과 옥션 내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을 좀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상품이 과연 지마켓 1페이지 검색 최우선되는 키워드 내에서 1페이지에 노출됐을 때 얼마만큼의 판매량을 끌어갈 수 있는지, 판매량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마케팅 기능적인 부분에서 광고 시스템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내용은 쉽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창, 채팅창에 댓글로 문의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좀 보고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마켓 옥션은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 도구 이름하여 지마켓 광고센터라고 하는 도구예요. 지마켓 사이트를 접속을 하시면 지마켓 사이트 제일 밑으로 스크롤 내려볼게요. 그럼 오른쪽에 보이는 이 메뉴가 우리 판매자님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시는 판매자 도구들이 모여있는 메뉴입니다. 첫 번째 메뉴는 판매자 가입하시는 메뉴였죠. 두 번째가 우리가 판매하시면서 주문 처리나 상품 등록하는 ESM 플러스, 이거를 ESM 플러스를 우리가 어떤 분은 EMS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좀 헷갈려요. EMS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체국 용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EMS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조금 헷갈립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EMS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ESM 플러스입니다. 네, 세 번째가 우리 판매자 교육센터.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이번 달 시작을 같이 하셨던 덕주 실장님, 그리고 그리고 우리 판매 교육센터 우리 직원분들께서 여기 있는 교육센터를 꾸미고 여러분들 판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그리고 컨텐츠들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센터에서는 저희가 이 교육센터를 허브라고 불러요. 저희는 이렇게 허브라고 부릅니다. 교육센터 허브. 그리고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고 있는 채널, 유튜브 채널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볼까요? 판매자 광고샵이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죠? 네, 아티카님 안녕하세요. 최가영님 안녕하세요. 네, 접속하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시면 제가 교육 중에 이렇게 채팅창 보면서 저도 인사 같이 할 겁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이 방송은 라이브입니다. 라이브만의 묘미가 있죠. 그래서 인사 이렇게 주시면 저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네, 진도 물론 나가야 됩니다. 진도 나가야 되지만 지금 처음 하고 있으니까 네, 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희경님 안녕하세요. 난다윙즈님 안녕하세요. 성훈님이죠. 성훈님 안녕하세요. 네, 정민규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주세요. 인사 주시면 제가 한 분씩 성함 이렇게 읽어 드릴 겁니다. 다쾌물님 오셨나요? 예, 저희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독자님 다팽물님이십니다.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저희 교육센터 같이 이렇게 교육 듣고 지금 거의 뭐 대박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쁘시다고 하시는 다팽물님이심이 오셨습니다. 네, 이경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쭉 들어오시면 인사 쭉 올려주세요. 저 교육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볼까요? 지금 여기 들어온 곳이 지마켓의 마케팅 센터라고 하는 곳이에요. 물론 이게 옥션도 있어요. 우리 옥션 담당자님들이 보면은 왜 옥션 얘기는 안 해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옥션 사이트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옥션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설명을 드릴게요. 옥션 같은 경우도 로그인 하게 되면 맨 밑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마켓만의 광고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옥션도 옥션 사이트 내에서
스크롤 제일 밑에 내리시면 여기 판매자 광고센터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제가 화면 보여드린 이 화면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G마켓과 옥션은 광고센터라고 하는 이렇게 채널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통합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우리 ESN 플러스 있죠. ESN 플러스의 왼쪽 메뉴에 광고 부가 서비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조금 바뀌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G마켓 광고센터라고 하는 게 예전에 파워클릭을 진행하는 광고센터, 이게 두 번째 G마켓 광고센터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G마켓 광고센터가 예전에 구 G마켓 광고관리인지 아시고 G마켓 광고센터로 들어가셔갖고 CPP 광고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파워클릭 광고센터, 이게 G마켓 광고센터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광고 관리 중에 옥션 광고 관리와 G마켓 광고 관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1번 클릭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옥션에 있는 광고센터가 들어가지고요. 2번 메뉴 클릭을 하시면 G마켓의 광고센터로 클릭해서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참고로 좀 알고 계세요. 우선 G마켓을 먼저 볼 거예요. G마켓 광고 관리 이렇게 들어가면 판매자 서비스에 판매자 광고샵 들어간 거랑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로그인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와져요. 네, 채팅창 잠깐 보겠습니다. 다들 너무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채팅창이 많아졌어요. 최지아님 안녕하세요. 네, 다팽물님, 대웅 강사님 하면 무조건 와야죠. 어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우원님 맞나요? 네, 저 대디 임다 껄껄,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이름 바뀌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에버바디님 질문 답변 드릴게요. 에버바디님인가요? 자, 한번 위로 올려가 볼게요. 질문을 주신 게 있다고 하셔서요, 올려보겠습니다. 네, 질문, 우리 그 매니저님 질문 올라왔을 때 지금 주셨네요. 네. 슈퍼딜 제한 제재 조건이 광고 집행과 일정 비용이던데 현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네, 자, 답변을 좀 드리면 슈퍼딜 제한 조건은요, 지금 각 슈퍼딜마다 제한은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슈퍼딜마다 그 해당 담당자가 다이렉트로 제한 주는 경우가 간혹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는 제한마다 달라진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슈퍼딜이든 빅스마일데이든 뭐 이런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체 판매자, 우리 사업자 대상 판매자분들은 제한을 직접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돌려드리면 ESN 플러스에 보시면 왼쪽입니다. 추후에 지금은 메뉴가 없어졌는데 여기 메뉴가 나타나요. 지금은 제한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 신청 제한이라기보다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여기 나타납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제가 이거는 한번 강제로 들어가 볼게요. 공지사항 중에 나왔었을 거예요. 빅스마일데이, 최근에 빅스마일데이 빅스마일데이라기보다도 패션 위크가 있었죠. 패션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벤트 공지에 이게 좀 나타나지 않네요. 네, 설명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행사가 있으면 주요 매우 인덱스 밑으로 보면요, 배너가 하나 떠요. 그럼 그 배너에 확인해 보시면 어떤 상품들은 참여를 할 건데 이런 상품은 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기간도 세팅할 수 있고, 추후에 5월에 빅스마일데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빅스마일데이가 4월 중으로 여기에 메뉴가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 팝업 창하고 요 메뉴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제한을 두는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판매자분들 기준이라고 하면은 모두 다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에버바디님께서 질문 주셨던 빅스마일데이에 대한
제안에서 해당 MD가 그 카테고리에 대한 제안을 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공식적인 것보다는 네, 그렇게 다이렉트로 협의 과정에서 있는 제한 조건인 것 같으니까요. 그거는 해당 담당자님하고 한번 뭐 미팅이나 또는 뭐 아마 네이트온 많이 하시죠. 저도 네이트온 많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전통주하고 일반 잡화 판매하는데 저는 네이트온을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직도 네이트온을 쓰시더라고. 이 담당자님은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에버반드님이 제한 없이 가능하나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딜 진행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딱 공식적화돼 있지는 않고 다만 제안은 하시되 광고를 좀 붙여주세요라고 이런 뭐 이게 일종의 영업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섭의를 하셔갖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보시다시피 지마켓 광고센터에 들어가 보면 먼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지마켓 광고 입찰이라는 메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워클릭 광고 입찰. 우리가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지마켓 광고 입찰이라는 곳은 우리 아예 딱 정하세요. 모바일 플러스라고 하는 구자를 입찰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모바일 플러스 광고라는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마켓에 보면 PC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버전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개가 다른 건 아니에요. 보여지는 이 디스플레이가 좀 다르게 보여질 것 뿐이죠. 디자인상으로에 대한 부분과 상품이 노출되는 디스플레이가 좀 다르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창은 모바일 버전의 지마켓입니다. 검색창에다가 제가 최근에 이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광고의 이름은 모바일 플러스 광고고요. 제가 쇼파 커버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볼게요. 지마켓 검색창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모바일 플러스의 키워드를 하나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쇼파 커버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는데 먼저 둘러보세요라고 하는 문구가 보여지죠. 이 구간이 지마켓의 파워클릭이라는 광고 구자의 명칭을 프론트 페이지, 즉 지마켓의 고객분들이 보는 페이지에는 먼저 둘러보세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리고 스크롤 좀 내릴게요. 이 개수는 8개의 상품이 먼저 진열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은 어떠세요라고 하는 문구로 나오는 이 구자, 여기는 파워클릭의 두 번째인 파워클릭 라이트라고 하는 구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위에서 8개하고 이 밑에 8개 광고는 파워클릭이라는 광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내릴게요. 조금 내려보면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문구가 보여집니다. 이 문구가 나타난다면 이 부분이 모바일 플러스 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6개의 상품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제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구자에서 5등에 지금 랭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랭크라기보다도 광고 구자를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어제 낙찰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도 제 상품이 이렇게 붙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자가 무슨 구자라고요? 네, 명칭은 오늘의 상품이에요지만 실제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 광고 상품을 입찰하고 낙찰받을 때 사용하고 있는 광고명은 모바일 플러스 구자, 광고 구자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구자 하고 이러죠. 이 구자는 구매하는 자리라고 해서 구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구자 이러면 네, 구매하는 자리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서 여기는요. 이건 구자가 아니죠. 이거는 부가 서비스로 적용된 상품이 랭크돼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2등 자리를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자리는 포커스라고 하는 부가 서비스를
기간별로 구매를 하게 되면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뭐 3주, 4주를 구매하고 나서 구매한 상품들이 이 공간에 모여져요. 그리고 랭크되는 순서는 판매량과 노출 지수에 따라서 노출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위에서부터는 스마일 배송 바로 위에 여기서부터 이 위까지는요, 자리를 내가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라고 한다고요? 구자라고 보시면 돼요. 난다스윙님, 오늘 영상은요, 내일 7시에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편집은 전체 풀 영상을요, 중요한 부분들 좀 추려서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신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알림 신청 눌러두시면 아마 알림이 딸랑딸랑 갈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면 돼요. 박희경님, 우리 희경님께서 왜 광고 관리 보다가 되돌아가면 상품 등록 배너로 돌아가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광고 관리를 보다가 상품 등록 배너로 돌아가나요? 어떻게 돌아간다는 건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광고 관리를 보다가 뒤돌아가면 상품 등록 배너로 간다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몰라요. 자, 그리고 다윙스윙님, 편집본이라고요? 삐침? 네, 편집본이 다 편집은 아니고요. 혹시 앞에 기다리는 시간 있었잖아요. 난다스윙님, 우리 기다리는 시간 파란색 화면 보셨죠? 그건 제가 딱 자를 거야. 자르고 중간에 쉬는 시간 자르고 뒷부분 자르고 뭐 이런 부분도 자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자르진 않아요. 거의 풀 영상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되게 막 재밌는 영상들은 저희가 창업TV에 디자인적 편집을 해서 올리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10분짜리로 정말 딱 임팩트 있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은 실제 디자인 편집된 거고요. 그건 창업TV라고 하는 저희 메뉴에 따로 있죠. 네, 희경님이 광고관리 클릭해서 탭을 보고 있다가 다시 홈으로 가면 상품 등록 배너로 돌아간다고요? 정말요?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요? 네, 용희님, 복습은 필수입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은 이 광고라고 하는 교육 자체가 제가 광고 시스템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지금 매번 교육을 듣고 계시는 용희님이나 스냅스님이나 희경님, 그리고 각각의 여러분들께서 계속 저희 방송을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광고 시스템은 정말 1시간이면 여러분 다 터득해요. 왜냐면 판매자분들이 워낙에 쉽게 세팅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마켓이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복잡하게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조금 복잡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정말 쉽게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저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광고는 돈이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여러분께서 판매하시는 상품에 대한 정산된 금액이 만약에 판매 예치금으로 충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광고는요, 여러분 판매 예치금에서 빠져나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돈이라는 얘기예요. 광고비는 이코르 뭐다?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다. 그런데 이 광고를 아무렇게나 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손해와 손실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하고 설정하시고 광고 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뭐냐면, 광고비를 내가 하루에 10만원이든 만원이든 혹은 100만원이든 투여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광고비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플러스 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어야 된다. 이게 오픈마켓, 즉 온라인 광고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만 잘 따르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광고들,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광고를 집행하실 때 손해는 보진 않으세요. 이건 정말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투여된 광고비 대비해서 플러스 이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교육의 시작과 마지막의 끝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고, 물론 이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2번, 3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제가 예제도 매달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일부러
제가 이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예제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다가 좀 헷갈린 게 있으면 채팅창에 바로 넣어주세요. JHB님, 오늘 옥션 CPC 광고 세팅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나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세팅은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옥션 CPC 광고, 즉 파워클릭이라는 광고는 세팅은 제가 다음 주 화요일날,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날. 오늘은 그거 외에 CPP 광고에 대한 세팅과 광고를 직접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광고를 왜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요. 자,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어요. 잠깐 화면 좀 바꿀게요. 네, 자,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G마켓과 옥션 광고의 형태를 보여드렸고, 광고는요, 오늘 하나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게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광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PC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모바일이 중요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곱하기 한 30 정도, 훨씬 더 중요도가 모바일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모바일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고, 혹시 다팩몰 같은 경우는 PC도 빼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PC로 검색되는 게 많을 수 있어요. 다팩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판매하시는 제품 자체가 말 그대로 다팩, 팩이잖아요, 팩. 즉 폴리백, 비닐류를 판매하시다 보니까 산업용품이잖아요. 그래서 모바일하고 PC 검색이 같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C도 만약에 내가 산업용품을 판매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도매 상품들 판매하신다고 하시면 PC 구조도 좀 같이 보시면 좋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검색 비중이 60, 70% 이상이 모바일 검색으로 이루어져요. 네, 자 보겠습니다. 파란색을 잠깐 먼저 보시면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했었죠. 제가 여기다가 아까 뭐였어요? 여기 5번째에다가 제 상품을 붙였었죠. 제가 이 제 상품 붙이는데 소비된 금액 자체는 약 1,000원 정도의 하루 광고비를 사용했던 금액이에요. 광고 키워드는 뭐였냐면 쇼파 커버였죠. 쇼파 커버. 자, 순위는 1등부터 6등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션 광고도 동일 구조예요. 그래서 옥션 같은 경우는 광고 이름이 찬스 쇼핑 광고라고 하고 있고요. 소비자가 보는 거는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똑같이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런 광고도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광고냐면 아까 질문 주셨던 분께서 CPC 광고는 오늘 안 배우나요? 말씀 주셨는데, 자, 이런 거예요. 제가 또 하나 CPC 광고로 진행 중인 게 있는데, 혹시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거 좀 주문이 조금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돈 나오는 총. 되게 특이한 키워드죠? 돈 나오는 총. 검색해 볼게요. 검색을 했더니 먼저 둘러보세요 라고 상품들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세 번째 게 제가 등록해 놓은 상품이에요. 요게.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도 좀 보여드릴게요. G마켓 모바일 돈 나오는 총 키워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는 CPC 광고라고 해서 클릭이 있을 때만 광고비가 차감되는 방식의 구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등록해 놓은 이 상품은요, 등록할 때는 광고비를 내진 않아요. 근데 아까 쇼파 커버는 다르죠? 쇼파 커버는 제가 그 5등 자리를 입찰할 때 먼저 돈을 걸고요. 17시 50분까지 입찰 마감 전까지 돈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입찰이 마감이 되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낙찰자를 뽑아요. 그리고 낙찰이 된다라고 하시면 24시간, 즉 하루 동안 그 자리를 그 순위에 있던 낙찰자 분들이 상품으로 갈아 끼워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으로 17시 50분까지 그 자리에 입찰가
그 순위에 해당되는 입찰가를 넣어서 낙찰되고 나서 보여줬던 게 쇼파 커버, 아까 5등 보여드렸던 오늘의 상품이었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제가 돈 나오는 총이라는 키워드로 입찰을 해서 낙찰된 자리인데, 이 낙찰은 제가 낙찰을 될 때 돈이 차감되지는 않고요. 지금 노출되고 있는 이 상품을 우리 고객분이 클릭했을 때 해당 입찰 희망 클릭가 기준으로 1클릭 차감돼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하자는 표로 한 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두 개 비교한 표가 있거든요. 네, 이겁니다. CPP 광고는 앞서 보여드렸던 모바일 플러스 광고, 우리 모바일 찬스 쇼핑 광고를 CPP 광고라 그래요. 약자는 마케팅 광고 용어로 CPP라고 부르는데, 풀어서 직역하자면 코스트 퍼 피리어드라고 해서 기간제 광고라 그래요. 기간당 과금되는 광고. 이 기간이라는 거는 G마켓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작 입찰가는 300원, 모바일 500원부터 100원 단위로 입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찰 마감 시간은 정해져 있는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 최고가로 입찰하신 분께 낙찰되는 시스템이에요. 입찰 마감 시간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17시 50분이 G마켓 키워드 광고의 마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면, 방금 오늘 김대웅 강사가 진행했던 모바일 플러스 광고 집행하고자 한다면 1등부터 6등 자리였죠. 그 자리에 입찰가를 확인해서 G마켓 광고 관리 시스템 내에 17시 50분까지 순위권 안에 입찰 금액을 입력해서 입찰 신청을 눌러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낙찰되시면 24시간 동안에 내 상품으로 그 위치에 붙여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광고는 옥션 있고요, G마켓 있고요, 우리 11땡땡이라고 하는 마켓 하나 더 있죠. 그 마켓 시스템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자면 인터땡땡 있죠. 인터땡땡. 그 마켓도 동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시스템이 비슷하다 보니까 입찰하시는 분들이 그 4개 마켓을 한꺼번에 같이 입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광고는 뭐였냐면 클릭했을 때만 과금된다. CPC 광고죠. 이거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이 CPC 광고는 우리가 오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는 이제 CPC는 기본이 아닌 기본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웬만한 키워드 G마켓에 검색해 보세요. 거의 다 파워클릭이나 CPC 광고가 상단 노출돼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기본이 된 시장이다, 그게 오픈마켓 시장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판매자님들 입장에서 광고가 있으면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 판매하시기에 난 도움이 된다, 혹은 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개의 견해가 다르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강사 겸 판매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광고는요, 처음에 진입 조건에서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에요. 초기 판매자가 진입하는 조건 내에서는 광고가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상품이 좋고요. 예를 들어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이 상품이 굉장히 구매 전환율을 끌어올 수 있는 상품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좋아하는 패턴, 즉 상품에 대한 디자인과 구성과 각각의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어야겠죠. 물론 가격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상품은 내가 G마켓이나 또는 N사 또는 C사에 등록을 했을 때 최상단에 나올 조건은 없어요. 처음부터는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상품명을 잘 작성을 하든 또는 페이지를 정말 잘 디자인했든 처음에 등록하면 어떻게 최상단에 나옵니까? 말이 안 돼요.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시간이 쌓이고 구매자들이 많아지고 후기와 노출 점수가 쌓였을 때, 그때부터는 검색 조건 내에서 상위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3PL, 풀페이먼트를 또 이용해서 판매를 하시면서 꾸준히 판매업을 쌓았을 때 그 이후에 상위 노출이 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신규 판매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상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확실하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노출도 좀 많이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광고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상품의 이 레퍼런스, 즉 구매 후기와 구매 건수를 쌓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물론 내가 이제 1년이다 2년 3년 동안 동일 상품을 판매하시면서 광고비가 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쇼파커버가 지금 현재 모바일에서 5등 4등 정도 하는데 하루에 한 1,000원 정도 들거든요. 지마켓 기준으로서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도에는 500원이었어요. 물론 금액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하루 금액이 500원이었다가 1,000원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 말고도 이 판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많다 이거예요.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리는 6자리로 한정되어 있지만 판매자가 이 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광고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광고비의 과열 경쟁은 여러분들의 판가에서 마이너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는 사실상 초기에는 필요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 광고비가 오르니까. 광고비가 올랐을 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광고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시고 불필요한 광고에 대한 소지는, 광고비에 대한 소지는 절약하셔서 그걸 전환으로 빼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기초부터 좀 단단히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마켓에 무슨 검색어가 조회수가 높은지 먼저 보고 와야겠죠. 앞서 보여드렸던 광고센터의 왼쪽에 있던 게 모바일 플러스 광고였다면 오른쪽에 있던 광고센터가 CPC 광고센터예요. 파워클릭이라고 지마켓은 부르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고가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지마켓 옥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판매하시는 게 뭐 C사도 있고요, N사도 있고요, 또는 오늘의 땡도 있고요. 지금 리빙 판매하시는 분들 거기 많이 입점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식품 판매하는 마켓 땡땡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형태들에서 광고도 신규로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광고 이름이 처음에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조금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로그인 좀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게 되면 이 페이지가 뭐 하는 페이지냐면 지마켓과 옥션에 CPC 광고를 붙이는 페이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게 파워클릭의 키워드라는 곳을 들어가 볼게요.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될 시장이냐, 지마켓 옥션에 판매가 가능한 시장이냐를 보고 판매가 가능한 시장이라고 하면 마케팅을 펼치기 위한 조건들을 볼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키워드를 찾아보는 거죠. 시즌별 키워드로 들어가 보면 제가 최근에 조금 특이한 걸 봤어요. 지마켓으로 사이트를 바꾸고 월간으로 잡아서 검색을 딱 눌렀더니 자, 포켓몬빵이 검색 순위에 1위로 보여지고요. 예상하셨죠, 여러분들도? 스크롤 쭉 내려보면 자, 여기는 뭘 찾았냐면 캠핑 관련된 용품이 갑자기 올라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4월 한 달 동안 지표인데요. 제가 캠핑 용품을 여기서 찾기보다는 검색을 할게요. 자, 캠핑 용품을 3월 한 달 기준에서 검색하기. 그럼 보시다시피 지금 조회수가 3월 기준에서 22,000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22,000이 지금 적어 보이잖아요. 만약에 4월 달에 캠핑 용품이 얼마만큼 검색되느냐를 예측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주간 기준에서는 검색을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뿐이 안 나와요. 4월 10일부터 16일. 왜냐면 지금 아직 4월 한 달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일부터 16일뿐이 자료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달력을 선택을 하신 다음 21년으로 가보세요. 작년도로 가는 거예요. 작년도 완전히. 그리고
이 작년도 기호를 월간을 작년으로 바꾸는 겁니다. 4월로 이렇게. 그다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캠핑 용품이라고 하는 게 22,000 정도의 조회수인데 지금 아까 3월달 기준 이 검색이 잘 안 됐네. 다시 이렇게 선택하고 검색 보시다시피 캠핑 용품이 42,000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00이고요. 앞으로 4월 한 달 동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캠핑 용품 관련해서 한번 볼 건데요. 캠핑 용품에서도 가장 또 잘 팔리는 걸 좀 보셔야 되잖아요. 방법이 이렇습니다. 전체 키워드를 다운받으세요. 참고로 지금 제가 다운받는 거는 2021년도 작년 4월 달이에요. 버튼 누르면 여러분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엑셀 파일이 이렇게 열려요. 자, 이렇게 엑셀이 나타납니다. 컴퓨터가 좋아야지 이 정도로 좀 빨리 열려요. 왜냐면 양이 되게 많아요. 이게 엑셀 파일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보세요. 14만 건의 키워드가 정리되어 있는 표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혹시 똥컴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오래 걸려요. 저 예전에 진짜 똥컴 쓰다가 이거 열었더니 파일 2번 열었거든요. 안 열리는 줄 알고. 화면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전 리부팅 한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해주세요. 네, 천천히 한 번만 딱 클릭하고 열리는 거 기다리셔야지 왜 안 열리지 하고 계속 열잖아요. 3번, 4번 막 열리면서 되게 이상해집니다. 자, 여기서 제가 2번 행을 가지고 필터를 한번 걸어볼게요. 엑셀 필터 걸기. 필터 건 다음에 키워드를 제가 여기다가 캠핑이라고 이렇게 검색해 볼까요? 그럼 캠핑에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만 이렇게 소팅이 되죠. 확인 버튼 딱 누르니까 네, 캠핑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월 한 달 내내, 그러니까 3월 달, 그러니까 2021년 4월 한 달 내에 있었던 키워드 중에 캠핑 키워드를 잡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캠핑 의자가 제일 높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캠핑 의자가 심지어 캠핑 용품보다 높아요. 캠핑 케이블이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캠핑 관련된 품목을 취급하신다라고 하시면 물론 경쟁 시장이긴 하지만 캠핑 의자가 수요가 높더라. 그리고 테이블이더라. 그리고 매트와 랜턴 박스 버너 이런 상품들을 좀 취급해 달라. 물론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만큼 판매자의 경쟁이 좀 치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요가 있다는 즉 네, 그만큼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캠핑 의자를 좀 볼 건데 좀 되게 웃긴 거 봤는데 뭐냐면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전체 키워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검색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세요. 제가 검색을 이미 해놨었던 게 있어요. 보니까 4월 한 달 동안에 푸시팝이라고 하는 게 74등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지난달 기준에서 1658건의 상승을 보였던 키워드가 있어요. 푸시팝. 제가 이 푸시파가 뭔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아마 이거 할 거예요. 푸시파. 네, 요거 작년 4월에 이거 엄청 팔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푸시팝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애기가 이거 가지고 있어요. 네, 애기 장난감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름이 푸시팝이었네요. 네, 아무튼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쌓인다고요. G마켓이. 물론 네이버도 이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작년도 기준 혹은 지난 주의 기준 이런 데이터를 보셔갖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지난달 대비해서 랭크가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푸시팝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최근에를 볼까요? 최근에를 2021년이 아니라 22년으로 바꿔 다시 한번 볼게요. 4월달 기준에 이 랭크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요거 일반적으로 시즌화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시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쭉 보다 보면 자 푸시팝 또 올라왔잖아요. 이게 되게 특이해. 잠깐만 이거 안 바뀌었나? 안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다시 3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왜 안 바뀔까요? 잠깐만요. 누르고 검색하기. 네, 바뀌었습니다. 보시다 보면 이렇게 랭크 등락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와, 포켓몬빵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희 큰형이 지금 40이 넘었는데 포켓몬빵 사갖고 저 자랑하셨더라고요. 네, 그만큼 인기입니다. 네, 아무튼 오렌지도 올라오고 있고 쭉 내려보면은 네, 후드 집업. 오,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패션 쪽에 후드 집업. 전에 덕주 시장님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쭉 내려가 볼게요. 네, 크로스 퀴즈. 네, 이만큼의 이런 데이터를 좀 본 거고 보시다시피 캠핑 용품에는 캠핑 의자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마켓을 들어가 볼게요. 지마켓에 캠핑 의자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캠핑 의자. 긴급 패밀리님께서 푸시팝 몇천 원부터 만 원까지 가격대가 진짜 다양하다고. 그러네요. 근데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아까 보셨잖아요. 작년만 반짝 상품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절대 푸시팝에 푸시도 건들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네 내려가겠습니다. 캠핑 의자를 이렇게 보니까 파워 상품이라는 곳은 이건 PC에만 나오는 구조예요. 중요하지 않죠? 넘어갈게요. 먼저 둘러보세요라고 하는 구자가 CPC 구자들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구자가 네, 플러스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루씩 기간제 입찰과 낙찰되는 광고 상품이에요. 그런데 참고로 PC에 나오는 오늘의 상품이에요와 모바일에 나오는 오늘의 상품이에요는 두 개는 다른 상품이에요. 다른 광고예요. 왜냐하면 각각에 입찰하셔서 낙찰 받으셔야지만 자리를 두 개 다 얻을 수가 있어요. 파워클릭과는 좀 다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바일도 보도록 할게요. 캠핑 의자.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나타난 구자입니다.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교육 자료에다가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를 캡처를 해놨었어요. 이게 언제 캡처해놨냐면 어제 캡처한 거예요. 어제. 그래서 지금 주목할 만하요라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 2등, 3등, 4등 쭉 나오는 것은 판매에 대해서 판매 지수, 즉 노출, 판매 점수가 판매량과 판매 금액 그리고 노출 지수의 점수가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는 실제로 잘 팔리는 상품들이 나오는 거야. 보시다시피 제가 이 부분 보니까 3등 랭크 되신 분을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거 산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집에도 이거 있어요. 로티땡땡 분의 판매 상품인데 지금 구매 건수가 2928이잖아요. 지금 몇 개나 더 나갔는지 볼까요? 이렇게 보면 쭉 내릴게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에 여기잖아요. 이 2928이었죠. 11개가 어제 기준으로 더 많이 나갔네요. 그렇게 판매량이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규 아이템을 취급하신다라고 하시면 하나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제가 만약에 제가 판매하는 상품 중에 캠핑 관련 용품이 하나 있거든요. 아마 방송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캠핑 병기가 있어요. 캠핑 병기가 뭐냐면 이게 제 거거든요. 제 상품 아마 전에 제가 방송 중에 보여드렸던 거 있는데 판매는 뭐 지금 7개 팔았는데 지마켓 기준으로 잘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이한 상품이라서 제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상품에 대해서 만약에 판매량을 예측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엑셀로 뭐 정리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여러분들 휴대폰에 지마켓에 접속하셔갖고 보시면 방금처럼 이렇게 구매 건수가 나오잖아요. 구매 건수가. 구매 건수를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상품들이 얼만큼 판매량이 증가되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캡처하세요. 저는 아이폰이니까 이렇게 홈 버튼 눌러서 캡처하거든요. 캡처한 다음에
다음날, 또 다음날, 일주일 뒤에 얼마만큼의 누적치가 증가되는지를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셔야 될 거, 그 상품에 어떤 품목들이 잘 나가는지. 왜냐면 이거는 이 묶여있는 상품 기준에서 누적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데이터를 좀 모으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아까 엑셀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엑셀표를 하나 열어볼게요. 제가 바탕화면에 저는 갖다 놨거든요. 네. 자, 요 표예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 판매자님의 제가 네이밍을 개인정보상 이렇게 가리고요. 2988이라고 2928이었네. 2928.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일주일 후에 판매량이 만약에 3,000개로 바뀌었다라고 하시면 여기다 3,000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3,000. 화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 좀 해드릴게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3,000 정도가 증가됐다고 하시면 3,000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제가 배경을 칠해 놓은 거는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와요. 10개 나갔다고 나오죠. 1일 10개가 팔렸을 거다라고 예상치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3,500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80개가 나갔을 거야 라고 이렇게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혹시 지금 접속하신 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채팅창에 드릴게요. 엑셀 파일 요겁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드렸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판매가가 이분의 판매가 상품이 얼마냐면요. 돈 나오는 총은 제 거죠. 그냥 꺼버리고 아까 열어놨던 거 중에 이것도 제 건데 넘어가고 네, 여기입니다. 이분이잖아요. 제가 이분은 구매를 한 적이 있어서 이분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좋으니까 상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분 상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은 63,900원이에요. 근데 단점은요. 저한테 단점이에요. 이거는. 물론 이 판매자님이 혹시 방송 보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더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제가 조금 높은 의자에 맞는 테이블을 구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낮아요. 그래서 조금 높은 이 높이가 조금 높은 모델도 같이 좀 취급하시면 어떨까라는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게 아까 위에 봤던 요 판매 상품이에요. 요분하고 요분은 완전히 대비가 되거든요. 낮은 거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로티캠프님이 판매 상품을 추가하신다라고 하면 좀 비슷한 디자인의 좀 높은 체어를 1+1으로 하시면 또 더 많이 또 팔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63,900원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제가. 그럼 매입가는 제가 이분의 매입가는 몰라요. 예측을 한 50%로 잡아볼게요. 한 35,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그러면 카테고리 수수료가 13% 수수료대예요. 캠핑용품이. 그러면 한 개 수수료만 빼면 2만원 정도의 마진이 생기죠. 그러면 아까 80개를 팔았을 때 매출은 500 정도 돼요. 만약에 이분이 일주일 판매량이 3,000 정도였다. 일주일 후에 판매량 증가가 누적으로 3,000이었다라고 하시면 이분의 2만원 마진의 매출은 65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진은 15% 마진이니까 2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여기다 앞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 광고 영업이익. 이 밑에 있는 광고비를 계산하시고 이거 제외한 금액이 여기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거 뭐냐면 여러분의 경쟁 판매사 혹은 그 카테고리에서 1등을 먼저 잡아요. 그 1등을 선정한 다음에 그 1등 판매자가 지금 현재의 누적을 쓰는 거예요. 뭐 3,500이면 3,500. 그리고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 증가된 다시의 누적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판매 상품이 일주일에 하루 얼마만큼의 증가를 가져가는지를 보고 판매량과 이 판매가
금액을 예측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비를 뺐을 때 이게 과연 나한테 남길 수 있는 판매 상품의 구조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진짜 실제로 했는데 판매 증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요 정도 팔았다고 할까요? 한 50개 정도? 하루에 7개 정도 나갔다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매입도 별로 매입가가 좋지가 않아서 한 5만원 정도로 매입했다고 해볼까요? 그럼 수수료를 떼고 개당 마진 5천원 정도 남기죠? 대부분 구조가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요즘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마진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진을 보니까 광고 영업이익이 얼마 남지 않는, 만약 이거보다 더 박하게 갖고 왔다라고 해볼까요? 매입 단가가 환율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럼 광고비가 지금 하루 광고비 16,000원 투여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돌아서잖아요. 이 구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구조의 세팅을 하루에 몇 개 이상씩 팔려 했을 때 나한테는 이익 구조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진 50%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마진 50%를 보기가 이게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광고비가 녹여졌을 때의 영업이익이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잘 짰을 때 단가와 수수료 기준, 이건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이건 두 가지는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광고비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구조에서 판매량의 증가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발생시킬 수 있냐, 이 부분인데, 그게 여러분들이 판매를 오래 하시다 보면 이 구조는 생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 두 번째는 제가 중요도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건 제외하고요, 아까 보셨던 비중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 상위 키워드를 분석을 할 건데, 보세요. 제가 엑셀 파일에서 아까 캠핑 의자 용품 테이블 쭉 갖고 왔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캠핑 의자를 판매한다라고 하시면 이 키워드를 쓸 건데, 여기서 쓸 수 있는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제가 10개 정도를 볼게요. 이렇게 쭉 보시면 노출되는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를 먼저 좀 갖고 올 거예요. 캠핑 의자부터 해서 쭉 보니까 복사해서 제가 다시 한번 넣을게요. 이렇게 놨는데 확대 좀 하겠습니다. 쭉 보면은 캠핑 의자 키워드는 당연히 가져가야겠죠? 캠핑 용품도요, 가져가야겠죠? 테이블 안 팔잖아요. 제외시켜야 됩니다. 캠핑, 일반 캠핑이라는 키워드도 조회수가 높네요. 자, 맞나요? 캠핑 키워드가? 맞네요. 캠핑 키워드 가져갈게요. 캠핑 매트 불필요하고요. 렌튼 불필요하고, 박스 불필요하고요. 자, 다 불필요하다고 없애고요. 캠핑 의자, 자, 1, 그 다음에 1이죠.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보니까요, 이게 1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지마켓 오류상 이게 플러스가 표기되지 않고 보여지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근데 맞아요, 답변물님. 이게 1 플러스 1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키워드에는 이게 없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1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캠핑 가방 필요 없고요. 화로 필요 없고. 자, 이렇게 4개 키워드를 만약 광고를 한다. 볼게요. 요거 복사를 해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곳으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사해 올게요. 조회수 복사해 오겠습니다. 조회수 복사해서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4개 키워드를 광고를 한다면, 4개 키워드 광고한다면 총 조회수가 작년 4월 기준에서 12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 광고를 집행했을 때 광고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캠핑 의자. 캠핑 의자 같은 경우는 광고를 모바일과 PC 두 개 다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던 지마켓 광고센터로 들어갈게요. 지마켓 광고 입찰에 검색 광고 들어와서 여기서 캠핑 의자 검색을 해보니까 키워드 플러스가 PC에 나오는 오늘의 상품이에요 이고요. 모바일 플러스 검색이 모바일에 나오는 오늘의 상품이에요 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볼까요? 전시현황은 어제자로 입찰하시고 낙찰되신 분의 현재 전시되고 있던 분들이 얼마에 이 자리를 가지고 가셨는지를 나오게 만드는 가격인 겁니다. 그리고 입찰 현황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도 17시 50분까지 입찰자를 받아요. 이렇게 6명, 그리고 1명은 떨어졌죠? 6명을 받는데 100원 단위로 이렇게 입찰을 계속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8,100원 정도의 1등 자리를 구매할 수가 있더라. 입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PC는 3,100원에 1등 자리를 입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입찰하려면 이건 100원 위로 올려야겠죠? 제가 한번 이거 입찰을, 저 의자가 없습니다. 이거 입찰 못 하겠네요. 그래도 입찰하고 싶다. 한번 볼게요. 상품 선택에서 만약에 입찰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세요. 제가 입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로그아웃이 됐어요. 잠깐만요. 로그인. 대소분자를 구별해서 되게 이게 오타가 많이 나요. 그쵸? 다시 로그인을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상품에서 제가 아까 봤던 광고를 하나 붙이기 위해서 상품 번호를 알아야 돼요. 쭉 보니까 캠핑용품이 저는 상품 1.0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상품 1.0 이 캠핑용품 보이시죠? 상품 번호를 이거를 복사를 해서요. 복사해서 광고에 적용하기 위해 상품 번호에 상품 선택에 그 상품 번호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오는 구조 기준은요. 광고를 집행할 때 그 광고와 키워드의 연관성이 있어야 좀 나와요. 즉 상품명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키워드가. 저는 아까 보셨던 테이블은 아니잖아요. 의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의자로 쓸 수도 있어요. 아까 보셨던 휴지통이 휴지통으로도 쓸 수 있고 변기로도 쓸 수 있고 의자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의자 같잖아요. 저 보여드릴게요. 캠핑, 변기. 네, 요거 의자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 키워드를 캠핑 휴대용 변기로 쓰고요. 캠핑 의자라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캠핑 의자 광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상태에서 너무 억진가요, 제가? 네, 이 상태에서 상품 선택에 상품 번호 조회하고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택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광고 상품을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얼마큼 광고할 거야? 전 시즌에만 광고할게요. 한 달. 얼마 광고할 거예요? 저는 1등 해보겠습니다. 3,200원. 100원 이상 올려야 돼요. 단위는 입찰 단위 100원입니다. 다팽모님 아닙니다. 의자입니다. 감사해요. 네, 이 상태에서 입찰 신청 딱 누르면 입찰이 이렇게 완료가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분은 100원을 바로 또 올렸잖아요. 요 밑에 있는 최고가 자동 입찰 기능을 쓴 거예요. 여기를 내가 내고 싶은 금액, 그러니까 1일 사용될 수 있는 금액, 나는 최대 1,000원, 만원까지 쓸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만원 한도 내에 자동으로 1등으로 만들어줘요. 되게 기능이 좋잖아요. 만약에 제가 만원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사용료 체크해서 이렇게 눌러놓으면 만원이 입찰되는 게 아니라 2분의 100원이 위에 업돼서 올라가요. 그 기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비를 볼 수도 있고 광고 입찰도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17시 50분이 딱 땡 되면 아무 누구도 추가적으로 입찰이 안 되고 2시간 안에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매일매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금액을 보니까 3,000원, 모바일 얼마? 8,000원. 그럼 이렇게 여기서 3,000원, 8,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키워드 하나를 모바일의 중간 정도죠. 모바일 플러스 1등이 중간입니다. 모바일에서 중간. 그럼 금액이 11,000원 정도 소요되다. 그리고 나머지를 쭉 보니까요. 캠핑 이거 키워드 얼마인지 볼까요?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캠핑
3,000원, 1,000원이잖아요. 4,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얘는 광고비가. 캠핑은 3,000원, 1,000원이죠. 1,000원, 3,000원. 그럼 4,000원 정도고요. 그리고 또 볼게요. 캠핑 의자 1+1인데 이거 특이한 거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광고하면 안 돼요. 광고 입찰할 때 1+1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1+1 이렇게 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이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 1+1으로 광고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1+1이 광고가 이렇게 집행이 되는지 보니까 모바일의 플러스 광고를 보니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실질적으로 G마켓에서 1+1 그러면 먼저 둘러보세요 나오고요. 이 상품 어떠세요가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목하는 상품 지금 보시면 없잖아요. 없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게 1+1이라고 하는 이 검색 조회가 있으나 조회는 되는데 이게 실제로 검색돼서 나오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판매자님들이 이게 실제로 키워드가 잡히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하시는 거야. 그럼 저는 해볼게요. 상품 선택 마찬가지로 아까 또 키워드를 갖고 와야 되네요. 자꾸 이거 귀찮긴 한데 다시 한번 갖고 올게요. 상품 번호가 네, 제 상품 번호 바꾸려고 합니다. 네, 요거 광고 다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상품 선택 조회하기 체크하고 선택 그리고 30일 입찰 신청하면 저 어떻게 돼요? 딱 1등. 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500원이에요, 500원. 지금 보시면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500원의 키워드를 붙일 수 있다. 나머지 다 300원에 500원 정도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머지 키워드가 얘랑 비슷한 것들은 기본값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걸 뭘로 하시냐면 파워클릭 광고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는 이 두 개 광고는 고정 광고, 즉 기간제 광고입니다. 그럼 제가 대표적인 키워드 광고를 3개, 4개 정도 걸었죠. 지금 4개를 걸었는데 얘는 얼마인가요? 캠핑 용품 안 걸었네요. 캠핑 용품을 보겠습니다. 캠핑 용품도 5,000원, 1,500원 정도네요. 그럼 6,500원입니다. 1,500원에 4,500원. 그럼 6,000원 정도고요. 그러면 2만원 정도를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2만원 광고를 집행했을 때 판매량 증가가 하루에 만약에 3,700건 그러면 하루에 잠깐 볼게요. 제가 이거 마진을 되게 박하게 갖고 왔네요. 이거를 5만원으로 잡겠습니다. 매입 단가 5만원이면 개당 마진 한 5,000원 정도 보는 구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3,000개 팔았으면 제가 3,500개 팔았으면 딱 3,600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하루에 10개에서 14개 정도 남았을 때 2만원 제외하고 광고 영업으로 58,000원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10개 이상은 나가야겠죠. 만약에 10개 이상 나가지 않는다면 캠핑용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캠핑용품, 즉 캠핑 의자를 하고 캠핑 관련된 키워드를 쓰고 있어 판매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하루에 10개도 안 나간다? 그럼 광고비만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희경님이 질문 주셨어요. 품질지수와 노출지수가 맞는다면요? 라고 하셨는데 좀 위에 좀 읽어볼게요.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네요. 희경님이 캠핑용품이라 경쟁력 없으면 진짜 광고비가 훅 빨린다. 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다평모 아닙니다. 의자입니다. 아까 제가 그 의자라고 말씀 주시는 거고요. 옛날에 마감 전에 1등 금액 최고치로 올려놓고 했었는데 이거 너무 좀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왜냐면 예전에는요,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바일 플러스는 G마켓 최상단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은 파워클릭이라는 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단이 아니에요. 17등이 1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8개가 파워클릭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등이 모바일 플러스의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나 2등이나 굳이 그걸로 목숨 걸 필요 없는 거예요. 목숨이라기보다도 최고가로 그렇게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는 거죠. 자동 30일 걸리는 중간에 입찰 취소할 수 있어요. 맞아요. 최대 금액 10,000원을 설정하시면 사용기간이 30일인가? 아니에요. 방금 보셨던 거는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입찰 기간을 세팅할 때 제가 30일로 걸었잖아요. 입찰은 말 그대로 돈을 입찰하겠다, 돈을 걸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30일 동안 같은 금액을 자동으로 걸어주세요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30일 동안 광고 기간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만약에 30일 동안 쿠땡처럼 금액을 놓고 몇 기간 설정하는 거 그 광고비를 다 녹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입찰하겠다라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5,000원 해놓고 30일 세팅을 하신다면 내가 5,000원을 30일 동안 매일 입찰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희경님 그 1+1은 제한 키워드 방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입찰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괜찮은 건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반 소비자 1+1 검색하는 경우 많죠. 아까 보니까 조회수가 캠핑보다는 적지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최상단에 광고하려고 한 건 아닌데 1등 자동 입찰 혼내주려고 한번 해봤다. 네, 입찰 취소는요 1시간 전, 그러니까 입찰 마감 1시간 전까지 가능해요. 네,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업TV 라이브 퀴즈 들어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둔. 오늘의 퀴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G마켓의 광고, 모바일 플러스 광고의 입찰 마감 시간을 말씀드렸어요. 입찰 마감 시간은 언제이죠? 네, 17시 50분이죠.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다 아실 줄 알았어요. 다팽물님이 제일 먼저 입력하셨네요.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 옥션의 키워드 광고 입찰 마감 시간이요. 이게 질문입니다. 네, 옥션의 입찰 마감 시간이 언제냐가 오늘의 이벤트 퀴즈입니다. 댓글창 올려주시면 제가 한 분 지목해서 광고비 30,000원을 드리는 이벤트예요. 네, 지금 많은 답변이 올라오고 계시고요. 올려주고 계시고요. 네, 오답도 좀 있습니다. 네, 최지한님, 지한님은 제가 오늘 이름을 처음 불러드린 것 같은데요. 네, 50분 아닙니다. 아까 아니라 그랬죠? 17시 50분 아까 G마켓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치명 남자님 17시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네, 지한님 처음 오셨죠? 네, 이름이 너무 이쁘신데 네, 처음 오셨다고 하셔서 한 번 더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정답을 발표할게요. 정답은 G마켓은 17시 50분이었고요. 옥션은 16시 50분이에요. 1시간 이르게 마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G마켓과 옥션의 광치 광고를 하기 위한 G마켓 옥션의 시스템의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요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만들었겠죠. 16시 50분에 마감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17시라고 말씀 주신 분이 있어요. 아침형 남자님. 거기는 타마켓의 입찰 마감 시간이에요. 타마켓에 17시, 17시 10분, 17시 20분 이런 식으로 마감되거든요. 그게 타마켓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마켓 3개 마켓이잖아요. G마켓, 옥션, 오픈마켓, 전통 오픈마켓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하는 게. 그 CPC 광고가 유일하게 있는 마켓들, 그 마켓들의 마감 시간이 그렇게 되더라. 저 같은 경우는 1등을 고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1, 2등 정도, 한 2, 3등도 상관없어요. 그 금액들 보고 만약에 아까 보시는 제 표에서 금액이 괜찮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한 10개 이상 판매했을 때
플러스 이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구조라고 한다라고 하면 한 30일 정도를 세팅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매출 지켜표를 좀 짜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거는 매출 지켜표를 좀 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요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다고 하셔서 반복 신청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화면을 좀 크게 해드릴게요.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 마무리 할 겁니다. 어떤 게 웃기세요? 희경님, 아, 웃겨요 하셨어요? 아, 네, 잊지 않으리. 4시 50분 잊지 않으리. 한설사랑님. 네, 근데 제가 한 명 선정해 드려야죠. 선정을 아직 안 했네. 자,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안님은 아까 수정해서 올리셨나요? 안 올리셨어? 올리셨네. 지안님은 제가 꼭 드릴게요. 희경님이나 다팩몰님이나 뭐 스냅스니 긴급패밀리님 제가 다 한 번씩 드렸던 것 같아요, 광고비를. 그래서 오늘 신입 구독자로 오신 최지안님께 광고비 하나 드리고요. 한 분 더 드리겠습니다. 아티카님도 맞춰주셨어요. 아티카님께 네, 광고비 또 추가 지급 드리겠습니다. 3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오늘 제가 처음 뵌 분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드릴 거니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두 분만 드릴게요. 아티카님, 그 다음에 지한님. 두 분 제가 지금 링크 올렸거든요. 이 링크에다가 신청해 주세요. 광고비는 파워클릭 광고비로 들어가고요. 다음 달에 들어갑니다. 지금 6시, 그러니까 16시 20분은 어디였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1땡땡이라는 마켓 다 아시죠? 네, 거기입니다. 네. 그게 이제 16시 20분에 거기에 있는 키워드 광고가 마감돼요. 그리고 30분은 아니죠. 17시 20분을 말하는 거 16시 20분이 아니라 17시 20분. 그게 타 마켓에 있는 11땡땡. 거기 마켓 마감된다고 보시면 되고, 16시 20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30분, 40분, 50분이 옥션 마감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건요. 옥션은 제가 50분 말씀드린 거는 키워드 광고를 집중하시라고 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50분이 키워드 광고 마감 시간이에요. 카테고리 광고, 메인 광고, 그 다음에 키워드 광고인데, 카테고리와 메인하고는 지금은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거는 카테고리 광고를 말씀드려요. 네. 다팩몰님은 배고플 시간이라고. 16시, 4시가요? 네, 새벽 4시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 지금, 제가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요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사장님들. 제가 항상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시스템으로는 없어요. 뭐가 없냐면 광고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없더라. 왜 없냐면 말했잖아요. CPC 광고는요, 기간으로 광고를 산다고요. 기간으로 그 자리를 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점은 결과를 모른다.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은 게 아니라 원래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광고가 만들어진 뭐 G마켓만 만든 게 아니라 온라인 광고의 특징이에요. CPP 광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오늘부터 광고를 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엑셀로 하나 표를 일주일만 만드세요. 이거 저랑 약속입니다. 오늘 제가 광고 가르쳐 드렸는데 광고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광고를 집행하셔갖고 마이너스 보신 다음에 김대웅 강사가 가르쳐준 광고 해서 나 마이너스 됐어, 내 돈 아까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걸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광고비를 아끼는 방법이에요. 날짜를 먼저 썼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명을 쓸게요. 광고명 혹은 키워드명을 쓰셔도 돼요. 이걸 세분화 시키셔도 되고, 아니면 뭐 G마켓 광고면 마켓 이렇게 쓰셔갖고요, G마켓이라고 쓰세요. 어차피 G마켓 모바일 플러스 광고 하실 거잖아요. 제가 오늘 가르쳐드렸던 일주일 광고를 하셨을 때 적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된 광고비, 만약에 사용된 광고비가 내가 G마켓 모바일 플러스에 2만원을 광고비에 사용했어요. 2만원. 그러면 광고를 집행하시고
반드시 매일매일 퇴근 전에 여기다가 기입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 판매 건수를 그 다음날 아침에 오셔서 넣어주세요. 물론 아침은 아니고요. 주문 발송 처리하시고 넣어주시면 좋아요. 24시간 기준이니까요. 그럼 5개 혹은 10개 나갔다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뭘 입력해야 되냐면 개당 마진을 그냥 여기서 조금 러프하게 한다고 할까요? 너무 뭐 재지 마시고 한 개당 한 3,000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잡으셔갖고 하나 팔면 한 3,000원 정도 남기는 것 같아 정도만 넣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광고비가 제외된 금액, 그러니까 여기서 마진 총 금액을 넣고요. 그러면 마진 총 금액은 10개 곱하기 3,000원이잖아요. 그러면 3만원이고 여기서 광고비 제외된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마진 빼기 광고비. 그러면 이거를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퇴근 전에 일주일만 해주세요. 일주일만. 그러면 자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날 똑같이 광고비 2만원 썼다라고 하시고 이날은 5개 팔렸고요. 이날은 7개, 10개, 15개, 1개 안 나간 날도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일주일을 했더니 계산을 썸으로 잡아보니까 내가 G마켓 모바일 플러스 광고는 마이너스더라. 그런데 내가 또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갔다. 그랬더니 토탈 총 썸된 금액은 17,000원이더라. 여러분들이 방금 전자였으면 광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구조가 판매량 대비해서 광고비가 2만원씩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는 뭘로 확인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광고비 제외하고 플러스 이익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되는지. 모바일 플러스 광고를 집행하실 때 이거 일주일만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해도 되는지. 물론 이거는 광고비가 가만히 고정되는 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하시고 그리고 뭔가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가 생긴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또 이 구조로 계산해 보시고 그러면 아마도 모바일 플러스 광고를 집행하시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손해보지 않고 광고를 운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CPC 광고는요. 클릭당 과금되고 클릭당 들어온 지표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적화된 성과형 광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CPC 광고는요. 결과 레포트를 보여준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같이 배울 거고요. 그런데 모바일 플러스인 이 CPP 광고는 기간으로 광고비를 적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기간은 사용한 건 알겠지만 몇 개가 팔렸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로그라고 하는 로그 분석 툴이 있어요. 로그 분석기라고 하는 확인해보는 이런 오픈셀러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외부 업체들이 많이 개발해 놓은 로그 분석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해서 실제로 들어오고 얼마만큼 팔리는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주일만 이 지표를 만들어 보시면 아마도 광고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냐의 하나의 기준이 생길 것 같다라고 추천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네, 키워드를 찾을 때 G마켓 키워드 센터를 보는 것과 네이버 키워드를 찾는 것과 많이 다른가요? 네, 많이 달라요. 네이버가 훨씬 더 키워드의 양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네이버에 검색되는 기준이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하지만 구매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G마켓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G마켓 키워드를 보면은 상품에 대한 조건들이 많이 나오지 네이버는 검색 포털이라 보다 보니까 쇼핑적인 정보보다 보다라기보다도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신상품이나 키워드를 좀 잡고자 한다, 분석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트렌드와 유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해 놓으시면 좋아요. 트렌드는요 일종의 파도랑 비슷하거든요. 바다 가시면 이렇게 밀물썰물에 있는 파도랑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트렌드는요 밀물과 썰물이에요. 조류랑 비슷해요.
그래서 천천히 파도가 치다가 어느 순간 잠겨있는 썰물처럼, 밀물썰물 조류처럼요, 트렌드는 어느 순간 몰려와 있어요. 하지만 이 유행은요, 파도랑 같아요. 그래서 자근자근하게 계속 오고요, 그게 곧 트렌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개념은 다 갖고 가시는데, 단 조건은 유행으로 오는 이 상품을 보기 위해서는 G마켓 옥션 키워드 검색 결과를 보시는 게, 검색 페이지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서사장님께서 네이버는 포털이고 G마켓 옥션 쇼핑몰이니까 쇼핑 정보는 훨씬 더 많더라. 네이버는 포털의 정보가 더 많이 갖고 있다. 이거 말 좀 잘못하면 이상해집니다. 포털의 정보 포함해서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질문 많이 주시고, 오랜만에 또 마케팅 관련된 교육을 또 진행을 하니까 관심이 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상위 노출에 관련된 G마켓 상위 노출에 대한 조건과, 그리고 상위 노출을 위한 필요 조건들에 대한 정보들을 오늘 요번 주 목요일 2시 라이브 교육, 우리 덕주 강사님, 덕주 실장님입니다. 실장님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저랑은 다음 주 목요일날 파워클릭 관련된 라이브 또 진행할 거니까요. 그날 좀 뵙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당부드리는 거는, 광고는 반드시 영업이익 발생되고 확인하시고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